민주당이 이제 좀 이길만 하니까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 너무나 존경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 장관님, 과거에 검찰에게 당했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정치적 피해자로 남는 패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고의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4년 전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하려던 그때요. 조국이 장관 후보에 오르자마자 모든 언론과 검사가 달려들어 그를 헐뜯었습니다. 이에 모자라 그의 가족까지 도륙냈죠. 우리는 모두 조국 일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조국 전 장관에게 그의 실수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실수는, 아니 진보 진영 전체의 실수는 그때 조국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조국은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고 싶어야만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왔나요? 대통령 하기 싫었다면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재명과 단일화해도 됐습니다. 그때 조국의 파워를 이용했어야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여기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번 총선에 200석이 넘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같은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건 민주당 지지자가 보기에도 약간 오만해 보입니다. 설레발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지금은 이재명 원팀으로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쪽에 주도권을 내주고 질질 끌려오다가 드디어 끌고 오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명예회복의 길은 조국으로 세력이 모이는 그림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인파 속에서 카톡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걸 예상해 데이터 차량도 있었는데도요. 교대, 서초, 고속터미널역까지 그 큰 대로에 사람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단합역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검찰개혁 조국 수호 이렇게 외치면 그 일대가 다 따라 외쳤죠. 지하철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지하철 타면서 기사를 확인해 보니 200만 명이 모였다더라고요. 또 그때 조국 장관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전광판에 조국의 책 광고가 실릴 정도였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악의 축인 조선일보 전광판이에요. 돈 되는 짓은 다 하는 조선일보인데 그때 실렸다는 건 의미가 남다르죠. 자신들 신문 1면에서는 조국 비판 기사를 쓰고 전광판에서는 조국의 책 광고를 내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국이 그때 대한민국 최고였던 것이죠. 검찰이 탄압하는 만큼 국민들의 지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어야죠.
이건 현실 정치니까요. 이때 사퇴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바람에 당시 국민 보편적 흐름이었던 진보 지지층이 맥이 빠졌습니다. 마치 검찰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졌죠. 이때까지 이어진 패배의 기운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해야, 이 경험을 공유해야 내가 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맥이 빠지면서 조국, 검찰개혁, 문재인, 더 나아가 진보가 더 이상 힙하지 않아진 것이죠. 물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미친 개입니다. 사람이 자살할 정도면 말 끝난 거죠. 하지만 조국 장관님은 좀 다른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저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에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검찰 개혁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불쌍한 이미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조국 장관님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국 장관님과 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요. 불쌍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이미지를 벗는 순간 조국 장관님과 가족들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마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작정하고 정치꾼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 정치는 이론과 다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지금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적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파워를 알고 신중해야 합니다. 천재적, 학술적 두뇌와 다른 분야입니다.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는 매우 위대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 실력은 죄송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라는 말처럼 말이죠. 대선 출마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계적 청렴함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까마귀가 될지 선택하십시오. 계속 백로로 남는다면 반기문처럼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절치 못한 비유였나요? 제가 감히 반기문과 조국 장관님을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소비하다가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쓴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장관님께 애정이 많은 지지자의 부족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